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주식시장 관련된 주제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요새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죠. 많은 분들한테 무척 예민한 주제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매일매일 거래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난 8년의 자료를 토대로 매년마다 어떤 특성이 수익률에 주요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연간 경향성에 대한 얘기지 매일매일 변동성에 대해서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거 먼저 얘기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좀 안일했다 그럴까? 순진했다 할까? 그동안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마치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다고 할게요. 그래서 뭐 제로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고 제로 사이다가 있고 뭐 갈배 사이다가 있고 뭐 온갖 종류의 탄산음료들이 있겠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눈을 가리고 어떤 콜라인지 어떤 사이다인지 이름표를 못 보는 상태로 맛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비슷한 형태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름값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기업인지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결정할 거라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그 결과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다시피 최근 1년 동안 마치 명품 투자하듯이 몇몇 주식 종목들이 급격하게 오르고 경향성이 어느 정도 뚜렷해졌고 그런 시황 속에서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브랜드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주식시장에서는 종목 코드죠. 종목 코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제가 쓰던 모델에다가 종목 코드를 추가한다면 어떨까? 이 종목 코드가 수익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얼마나 유용한가, 이 종목 코드가 다른 특성을 어느 정도 내포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된 거예요. 유용한가, 그 다음에 다른 특성을 포함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된 거고요. 원래 활용하던 특성들 외에도 추가로 종목 코드를 사용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 드려야 할 게 있다면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게 어떤 한 특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영향력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셰밸류를 계산하는 게 곧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셰밸류를 계산하는 게 온갖 종류의 모델에 대해서 다 쓸 수는 있거든요. 쓸 수는 있는데 한정된 계산 자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의 트리쉐이이라는 방법을 써서 트리를 위한 셰밸류를 계산하는 방식을 써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모델은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이고 트리쉐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 특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셰밸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델이 있다고 치고요. 모델의 입력은 3개고 출력은 하나고요. 그래서 입력으로 F1, F2, F3 특성을 가지고 있고 출력으로 아웃풋이 있는 거죠. 이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 A, B, C 값이 들어왔다고 칠게요. 이 A, B, C 값을 가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 모델의 출력 값이 1.5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출력 값을 평균을 해봤더니 평균 값이 0이라고 할게요.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시작할 때 평균은 0이고 그 다음에 모델의 아웃풋이 1.5였던 거죠. 이 데이터 포인트 ABC에 대해서 특성값 A가 갖는 출력의 기여도가 1.75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B라는 두 번째 특성값이 갖는 출력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5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C라는 세 번째 특성값이 갖는 출력의 기여도가 0.25라고 할게요. 이 세 특성값의 영향력에 대한 기여도를 합산하면 결과적으로 출력값인 1.5가 나오는 거죠. 이 경우를 예로 들면 여기서 shape value A, B, C에 대한 A의 값은 1.75, shape value A, B, C에 대한 B의 값은 마이너스 0.5, shape value A, B, C에 대한 C의 값은 플러스 0.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에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그때 각 특성별로 출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영향력이 플러스던 마이너스던 크기가 크면 특성이 아무래도 주요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hape value가 0에 가깝게 나온다. 뭐 0.00001이 나왔다. 그러면 이 특성은 출력이랑 거의 상관이 없는 거죠. 출력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특성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없는 특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별로 각 특성들의 출력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이거를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면 shape value들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 상황을 설명한 게 이제 이 계산 과정이에요. 계산 과정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미리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모델을 gradient boosted decision trees를 만들어 놓고 학습할 때 사용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서는 130차원의 50만 레코드 정도 되는 경우 이 데이터를 넣어서 shape value를 130차원의 50만 레코드의 shape value를 얻고, 그 shape value들 중에 그룹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가지고 7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50만 레코드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시작으로 우리가 밑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매년마다 50만 개의 레코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7개의 특성 그룹으로 묶인 shape value들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개의 특성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에 나온 모든 도수들을 합치면 이게 50만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shape value 오리지널 데이터를 표현한 거고요. 이 슬라이더가 가장 최근의 1년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된 결과 2018년 4월 2일부터 2019년 3월 27일 사이의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형태로 히스토그램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슬라이더를 하나씩 1년씩 옮기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순으로 어떻게 결과가 변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히스토그램을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하나의 통계량, 하나의 요약된 값으로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편하죠. 그래서 원래 있던 7차원 곱하기 50만 개의 레코드를 첫 번째로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출력 기여도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요. 절대값을 씌우면 다 전부 플러스로 나오겠죠. 출력에 영향을 끼친 크기가 되는 거죠. 절대값을 씌우면서 출력에 영향을 끼친 크기가 되고, 그게 우상단에 있는 이 그래프인 거고요. 우상단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한 번 더 요약을 하는 방식은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을 계산하면 우상단 그래프에도 평균선을 그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선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특성이 끼친 영향력의 크기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7개의 평균값이 나온 거고, 종목 코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거의 다른 특성의 2배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도 그럭저럭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지표, 시점 정보, 실적 지표, 그룹 코드, 종목 정보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용 팁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모든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영향력의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종목 코드는 평균적으로 영향력이 0.26이었고, 가격 변동은 평균적으로 영향력이 0.093이었고, 시장 지표는 평균적으로 0.044였고,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에도 50만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종목 코드라는 특성이 마이너스 0.154에서 0.009 사이로 영향을 준 사례가 15만 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 자체의 수치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 사실 영향력의 절대값이 더 중요하고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비율상으로 봐도 종목 코드가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출력의 절반의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목 코드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이랑 비교하면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종목 코드가 과거와 비교해서 근 1년간 역대급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명품 브랜드를 사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종목 코드가 압도적인가? 그래서 압도적인가? 이거는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 코드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특성들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종목 정보와 그룹 코드, 그리고 실적 지표가 있어요. 물론 실적 지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포함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종목 정보, 그룹 코드, 실적 지표에 대해서는 종목 코드라는 특성이 이 나머지 세 특성 그룹을 어느 정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종목 코드가 다른 특성을 포함하는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적이나 그룹 코드나 종목 정보 다 어느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특성인데, 이 종목 코드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나머지 세 특성에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니까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격 변동 특성 그룹에 대해 보면, 이 가격 변동 특성 그룹은 한결같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한결같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특성이랑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특성이 뭐 어떻게 되든 그 이전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냐에 따라서 이후에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특성 그룹인 시장 지표 같은 외부 효과에도 둔감하다는 거고, 그리고 한결같다는 게 가격 변동 특성 그룹이 갖는 영향력의 절대값이 크기가 매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시장 지표라는 특성 그룹을 보면 이거 다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1년은 상대적으로 시장 지표라는 특성 그룹이 중요할 때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의 절대값의 평균이 크게 나온 거죠. 다른 때보다 0.044로 크게 나온 편이다라는 거, 과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시점 정보가 사실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년 안에도 코로나가 터져서 특정 종목 그룹 쪽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다가 갑자기 공급 과잉이 와서 갑자기 또 그 그룹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거나, 그러면 시황이 급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점 정보가 중요하게 작용했던 때는 2020년 코로나 상황 때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급변했을 때,
그때 시점 정보가 어느 정도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실적 지표 특성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이제 실적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실적이 인정받으면 결과적으로 해당 종목의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일종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시장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 이게 종목 그룹에 먹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되고 주가가 높은 인기 종목은 대체로 다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인기 종목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 관계로 모든 데이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경향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적 지표가 종목 코드보다 변별력이 많이 낮다는 게 아쉽다는 거. 무척 아쉽다. 조금 낮은 것도 아니고 많이 낮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룹 코드랑 종목 정보는 그냥 종목 코드의 완전 잠식이다라는 거. 종목 코드 특성을 쓰면 그룹 코드나 종목 정보 특성을 쓰는 거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게, 종목 코드 안에 이 그룹 코드랑 종목 정보가 하위 개념으로 들어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만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 현재 상황이 무척 혼탁하다는 거, 그리고 뭐 시장의 상황이 그런 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종목 코드를 포함해서 학습해야 된다는 거, 모델을 만들 때. 결론적으로 종목 코드를 포함해서 컴퓨터로 예측 모델을 만들던, 생각해서 사고 모델을 만들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